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입니다. 백악관이 비핵화 협상에서 북한의 종교 억압 문제도 다루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기독교인에 대한 탄압을 언급하면서 종교에 대한 북한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박승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백악관 정례 브리핑에 나선 세라 샌더스 대변인은 종교의 자유가 없는 북한의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샌더스 대변인은 북한의 종교 억압과 관련한 질문을 받은 뒤 북한에서는 기독교인의 억압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면서 북한은 종교 자유에 대한 태도를 고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국은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에서도 북한의 종교 문제를 직접 제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gain, we've been working with North Korea on a number of fronts. That's something we'd certainly like to see them change their behavior. I know it's been discussed, and again, certainly something we'd like to see their behavior change. 종교 자유 문제에 대한 미국의 입장은 마이크 펜스 부통령을 통해서도 분명히 강조됐었습니다. 지난달 26일 펜스 부통령은 중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인권 탄압 사례들을 소개한 뒤 북한의 실태가 더욱 열악하다며 북한을 비판했습니다. North Korea's persecution of Christians has no rival on the earth. It is unforgiving, systematic, unyielding, and often fatal. 미국 정부는 지난 2001년 이후 매년 북한을 종교 자유 특별 우려국으로 지정해 왔습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4차 방북이 거론되는 가운데 백악관이 북한 인권 문제와 직결되는 종교 탄압 문제를 지적하면서 미국 대화에 어떤 변수가 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VOA 뉴스 박승혁입니다. 미국 재무부가 북한의 유엔 안보리 제재 위반을 도운 중국과 러시아 등 법인 3곳을 제재 대상에 추가했습니다. 재무부는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북한의 비핵화를 달성할 때까지 제재는 계속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칸희 기자입니다. 미국 재무부가 새로 제재 대상에 올린 중국과 러시아 기업들입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를 도운 중국 다롄 선문스타 국제물류 무역 주식회사와 선문스타의 싱가포르 자회사인 시네스MS, 러시아의 프로피넷 주식회사입니다. 프로피넷 사장인 바실리 콜차노프도 제재 대상에 올렸습니다. 재무부는 이 회사들이 선적 문서를 위조해 주류와 담배류 수출 등 북한의 불법 거래와 연관됐다고 밝혔습니다. 제재 대상들은 미국 내 자산이 동결되며 미국인들과의 거래도 금지됩니다. 스티브 무누신 재무부 장관은 성명을 통해 대북 제재를 계속 이행할 것이며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한 비핵화가 달성될 때까지 제재는 유지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도 대북 정제유 한정 문제 등을 거론하며 중국과 러시아를 정면으로 압박했습니다. We put pressure today on China and Russia to abide and be good helpers through this situation and to help us continue with denuclearization. 전문가들은 재무부의 이번 독자 제재가 북한에 대한 제재 완화 움직임 속에 나왔다며 비핵화를 위한 대북 제재는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분석했습니다. The U.S. side is wanting to calm people down, say, look, we haven't got the agreement done yet. They're not negotiating yet. 전문가들은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조치들을 보이지 않는 이상 미국의 추가 제재는 지속될 것이고 각국의 제재 이행도 계속 강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칸희입니다. 북한이 중국, 러시아 등과 최소 245개의 공동회사를 유지하고 있다는 내용의 유엔 보고서가 나왔다고 일본 산케이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공동회사 중에는 대북 제재 대상인 북한 기업도 참여했으며 중국 215개, 러시아 30개를 비롯해 싱가포르, 호주 등의 기업도 북한과 공동회사를 유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해 9월 북한의 단체나 개인과 설립한 공동사업체의 활동을 금지했으며 북한 기업의 공동회사 참여는 안보리 결의 위반에 해당됩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다음 달 중순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리는 동방경제 포럼에 참석할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다고 크렘린궁이 밝혔습니다. 러시아의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김 위원장의 참석 가능성이 열려있지만 아직 북한 측의 확인을 받지는 못했다고 말했다고 현지 언론이 전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 5월 친서를 통해 김 위원장의 동방경제 포럼 참석을 요청했습니다. 유엔 아동기금 유니세프는 최근 유엔 안보리의 대북 인도적 지원 관련 가이드라인과 관련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니세프 관계자는 VOA와의 서면 인터뷰를 통해 대북 인도적 지원을 위한 유엔 안보리의 가이드라인은 나왔지만 구체적 방침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VOA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